그럼 이제 오를 확률이 여기서 저 오를 대표님 같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여기처럼 만약에 살 때 살려고 하죠. 살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처럼 이렇게 보면 지지선은 없어요. 그죠? 네네. 21선 밑에도 있고 네네. 원래 이게 이제 그 이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그래프 나올 때 보면 좋아요. 이게 떨어져야지 되는데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 있죠. 아, 네네. 그러면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래프를 제가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우승할 때 네. 우승했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럴 때 샀다 하면 그런 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진 파워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네네. 망그러졌잖아요. 네네. 이제 어떤 자리에서 지금 요런 데서 좋거든요. 요런 데. 안 요렇게 해서 밀리고. 안 밀리. 아까 그래프하고 좋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여기 올라갔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밀리고 이렇게. 안 밀리고서 네. 이렇게 이럴 때 되게 좋거든요. 이럴 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대회할 때 네. 왼쪽에서 샀으면 이거 만약에 좀 중간 쪽에서 샀다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5일 동안 계속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여러 그래프 그때는 이제 대회할 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되는구나.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는 그래서 가끔 한번 거의 장이 안 좋을 때만 제가 나가잖아요. 제가 계좌가 여러 개인데 그거 한번 그 돈 좀 벌자고 그래 그것도 그 종목 전 종목 다 돌려봐야 아이고 그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여러 계좌를 하기가 어려운 장이 나쁠 때만 제가 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네. 네, 그래서 예. 장이 어쨌든 여러 계좌로 장이 좋을 때는 여러 계좌로 큰 계좌로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하러 대회를 나가요? 그것도 뭐 한두 번 수상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6차례를 수상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올해도 그때 장이 나쁘니까 이제 여러 계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계좌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자 여기에서 폴대 그리고서 십자 도시 나오고 뭐 이럴 때 있죠. 네네네. 그럴 때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그 지금 NFT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트레이딩을 잘 안 한다 그랬죠. 네네. 근데 오늘 여러 번 트레이딩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뭐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거죠, 이거. 이게 네. 그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가 그 NFT. 네네. 예? 그 대체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샘플링한 건데 이게 처음 상한가 친 날이에요. 상한가 친 날. 예, 예. 그러고서 그렇죠. 상한가 쳤으면 상한가 친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NFT. 예, NFT.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게 오늘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서울 옥션 위메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요. 그쪽 테마로 하고 거의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쪽이 핫하다 보니까 그쪽이 제일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NFT 그 플랫폼을 뭐 이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날 하고서 이날 쉬잖아요. 그럴 때 이거 닫고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트레이딩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가는 거의 대부분 저게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고 그럼 시간에 이제 경고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또 같은 쪽으로 어제 이제 상한가 친 것 중에서 셀바스 AI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늘 이것만 봐도 오늘 꿀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대회할 때는 경고 주의부터도 그게 수익률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거 계산까지 또 다 해야 돼. 네. 이게
그렇겠네요. 주의가 붙냐 안 붙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은 이걸 엑셀로 다 수식화 해가지고 예.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경고 뜨는 것까지 다 미리 다 파악해가지고 자기 산 가격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복귀도 하시잖아요. 복귀도 매일 뭐 하죠. 일지도 쓰고 하시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복귀는 잘 안 하고 복귀하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장의 특징이라든가 외국인 매도 또 기간 동향 뭐 이런 거 하고 오늘 이슈가 어떤 주식이 핵심 이슈였나 이제 그런 거 살펴보는 거죠.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오늘 특히 미스한 부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이제 과거에 트레이딩이나 단기 투자를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시장이 달라지면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도태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시장의 변화에 빨리 본인이 게을리한 거죠. 아. 그래서 시장이 항상 그 적응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적응. 그래서 시장 흐름, 이 시장 흐름이라는 게 그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그 경제 흐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런 거. 그래서 주식 투자가 과거에 돈을 잘 벌었다고 지금 잘 벌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했으면 그 했던 가락이라고 그럴까? 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은 영 안 그래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어느 때 한번 잘 벌었지만 까먹고서 빈털털이 된 사람 저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맞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예, 예.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별칭이 전업 투자자의 전설이라고 했어요. 아, 전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에 이게 제가 네. 30년 이상 되신 분, 딱 세 분 알고 있습니다. 세 분. 그러니까는 어쨌든 전업 투자, 물론 이제 이 별칭을 뭐 방송사에서 붙여준 거긴 하지만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붙여준 건데 저는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그 이제 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 사고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제 주변에도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트레이더로 성공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메모를 다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메모를 다 해가지고 그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실패했던 데이터들을 다 적어놓더라고요. 좀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고서 자꾸 보고 그래야지 이제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뭐 보여주실 거 있으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요런 쪽 그리고 얼마 전에 스마트 원전 관련주 또 고전에 메타버스 관련주 그것도 트렌드에 다 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원래 이 비대면일 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말에 보통 이제 내년장에 대한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서 제가 키움증권을 통해서 수년 동안 해왔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빨리 그런 거를 이렇게 강의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보통 내년에는 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그런 거에 목매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 잘 트레이딩을 하면 어려운 장세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딱 대표님은 이제 딱 그게 테마가 나오면은 이거는 좀 갈놈이야 안 갈놈이야. 그렇죠. 이게 딱 그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금방 꺼질 놈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우리 어쨌든 그 세계를 이렇게 유행시키고 산업의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이제 리딩하는 쪽이 미국 쪽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종목이 핫한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주식이 우리가 지수 자체는 디커플링이지만 개별 종목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그 미국 주식 시장 동향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고 이제 컨셉에 맞는 쪽 그런 쪽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항상 그 시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빠르게 조금 그래서 늘 이제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공부할 때 이렇게 뭐 대표님도 뭐 소식 공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뭐 차트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 처음에 아니면 뭐 재무제표부터 공부를 하고 아니면 기본적 분석부터 하고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저도 그 재무제표 조금 볼 줄은 아는데 옛날에는 그거 이게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정화가 됐어요. 정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량주 투자, 가치 투자 뭐 할 때 PER, PBR이 낮은 기업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5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수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 추구하는 게 좋죠.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너무 안전한 거를 따지다 보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너무 안전한 거 따지고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고 그러면 그럼 주식 투자를 안 해야죠. 제 가까우신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절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조그만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지 우리가 리턴으로 얻는 그 이제 고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런 거가 일반인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시장이 요즘에는 많이 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이 이제 형편없이 우리가 과거에 동전주라고 했던 것들 뭐는 아니면 아주 저가인 거는 회사가 기업이 나쁘니까 저가인 거예요. 그리고 고가인 거는 기업이 좋으니까 고가인 거고. 그러니까 나름의 리스크는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좋았던 기업이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든가 또는 이번에 NC소프트처럼 신작을 발표를 했는데 그 100만 원 가까이 갔던 게 그냥 뭐 60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제 기대할 게 없으면은 그 주가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높은 주식도 리스크가 있고 가격이 낮은 주식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재무제표나 이런 게 많이 투명화되어 있어. 투명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싸구려 주식, 그 횡령 배임 뭐 해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이 있는데 굳이 뭐 재무제표 그거를 이제 웬만한 가격대에 있고 어느 정도 볼 줄은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다라는 게 이제 뭐를 많이 보냐면 자산가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좀 나느냐. 건실한 회사라는 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리고서 시비발행한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조금 참고를 하는 게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라임 사태인가 그거하고 뭐 옵티머스 그러면서 그 시비발행한 기업들이 많이 그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시비 발행한 게 옛날에는 메자닌 투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비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전환사채 투자를 해봤는데 되게 그 수익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환 물량이 나올 때 되면 주가가 보통 5%, 10%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는 기업도 반드시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나 그 정도는 이제 살펴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좀 볼 줄 보고서 하시는 게 안전한 거죠. 상당히.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동평균선 볼 줄은 알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도 이격이 높아서 갭상승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사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하고 밑바탕이 있으면서 올라오는 거는 사는데 갭상승 해가지고서 뭐 그렇죠. 좋은 호재라고 해가지고서 딱 시작이 되는 거 뭐 20% 이상 시작되는 거 있죠? 그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거의 죽음.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네, 그건 원칙이 있어요. 원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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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피해 나가고 일단은 말이 있었던 주식, 말이 있어서 무슨 뭐 소송이나 뭐 횡령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공시란을 이렇게 살펴봐서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무조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본업에 충실한 기업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봐서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뭐 트레이더나 뭐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시면 그 중에 내가 봐서는 꿀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